우리나라의 좋은 소식들만 전해드리는 한국호랑이TV.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미래 핵심축을 담당할 KF-21 전투기가 CJ 1호기, 2호기, 3호기에 이어서 곧바로 4호기까지 활주로로 이동하여 랜딩기어 이륙 후 곧바로 50차 고고도 비행을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이번에 4호기가 주로 담당한 KF-21 전투기의 새로운 테스트 시험은 더욱 보강된 고각도 랜딩기어 활주 능력과 마하 1.7 이상의 초음속 슈퍼크루징 비행입니다. 4호기의 첫 비행으로 인해 가장 기대되는 건 KF-21 전투기의 총 비행 횟수가 50차 비행으로 늘어났고 한꺼번에 비행이 가능한 기체가 총 4대로 늘어났다는 점인데요. 이제 4대가 한 번에 편대 비행을 하며 시제기 테스트에 필요한 2200여 회의 비행 횟수를 순식간에 채워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전 세계 국가들이 보았을 때 대한민국의 군용 항공기 제조 능력은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모두가 알다시피 KF-21 전투기 CJ 1호기가 세상에 등장한 지 약 1년도 채 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한국의 항공기술 발전력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KF-21 전투기가 설계가 완료된 후 비행한 지는 15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4호기까지 첫 비행을 완료했고 KF-21 전투기의 전체 비행 횟수는 50차 비행을 완료한 것이죠.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아직까진 KF-21 전투기가 완벽하게 개발되기 전까지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산업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연구진들의 피땀 어린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해야만 합니다. 최신형 전투기와 훈련기의 시험 비행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각 파트를 분담해서 맞습니다. KF-21 전투기의 1호기와 2호기 그리고 4호기는 각기 다른 역할을 진행할 수 있어 각 기체별 그 분야에 특화된 테스트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번에 비행을 완료한 CJ 4호기와는 달리 KF-21 CJ 1호기는 소프트웨어 체계인 항공 전자장비를 주로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차내대 전력 증폭 소자를 활용한 전자장비와 KPS 형식의 디지털 항법장치, 그리고 공중에서 작동한 위상 배열 A사 레이더 시험에선 CJ 1호기가 압도적인 성능을 기록했으며 CJ 1호기가 쌓아준 데이터로 2호기와 4호기 역시 항전장비의 성능을 안정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반면 2호기는 하드포인트 데이터를 활용한 천룡 미사일 그리고 AIM 미사일 등 무장체계 탑재 능력을 주로 시험 중이며 MMIH 기술을 활용한 초정밀 타겟 제거 테스트까지 최종적으로 돌입할 예정입니다. 4호기는 2호기와 무기체계 탑재 시험을 병행하지만 주된 목적은 KF-21 전투기가 얼마나 빠르게 이륙이 가능한지 랜딩기어의 내구도와 엔진의 애프터버너 능력을 주로 테스트하며 특히 이번 4호기의 첫 비행에선 약 39초 동안 마하 2.3을 달성하기 위해 엔진의 애프터버너 작동 기능까지 최종적으로 테스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이 엄청난 성능을 갖춘 전술기를 우리나라가 100% 국산 독자적인 기술로만 제작하는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KF-21 전투기가 개발이 완료될 2026년 한반도 주변국들의 치열한 견제와 방해 속에서 한국 공군의 보람의 전투기가 완벽에 가까운 전략적 승리를 거두려면 초장거리 사거리를 갖춘 미사일 무기체계 그리고 쌍발 엔진의 강력한 출력, RAM 배기덕트를 포함해 스텔스 능력까지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품을 이야기해본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첨단 A사 레이더가 첫 번째로 언급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일어난 현대 공중전을 분석해보면 전투기의 하드웨어 스펙과 기체가 아무리 날렵하다 하더라도 적전투기를 먼저 빠르게 탐지해내지 못한다면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미사일에 순식간에 격추당하고 마는 것이 현대 공중전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은 전투기에 탑재할 고성능 A사 레이더 기술 개량이 반드시 필요해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순수 독자 기술로 반도체 전력 증폭기 개발을 성공하자마자 양산까지 하는 엄청난 성과를 이뤄낸 것입니다. 과거 한국은 레이더 소자를 개발하는데
미국의 레이더 방산기업인 레이시온에게 단 1%의 도움도 받지 못하였으며 차내대 질화갈륨 소재 개발을 위한 국내 방산연구 개발에도 제한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절대 아닙니다. 차내대 질화갈륨에 대한 100% 국산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KF-21 레이더 체계 성능 강화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번에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넥스트 레벨의 질화갈륨 전력 증폭 소자는 미국의 레이시온 등 군사 반도체 개발에 능숙한 극소수의 기업에서 모든 연구진들을 데려와 간신히 개발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내대 질화갈륨 소자를 유럽연합 전체보다 먼저 대한민국이 개발에 성공했다는 건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A사 레이더 개량에 필요한 질화갈륨 전력 증폭 소자 양산 공정 기술을 국내 기술력으로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한 달여 만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의 지원으로 국방과학연구소와 병행해 민간기업이 레이더용 질화갈륨 직접 회로 전력 소자 부품을 빠르게 양산할 수 있도록 돕는 군반도체 협력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힌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자랑스러운 점은 국산 반도체 기술 개발 과정 속에서 설계부터 개발까지 모두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뤄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즉슨 우리 한국이 전투기뿐만 아닌 한국산 A사 레이더 그 자체로도 방산무기 시장에서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로도 해석되는데요. 차내대 질화갈륨 소자는 미국이 6세대 스텔스 전투기에 적용하려는 다음 단계의 A사 레이더 소자이며 소수의 국가만이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군사 전문가들은 차내대 질화갈륨을 만들 수 없는 한국이 KF-21 전투기의 전자전 능력에 관해 뚜렷한 기술적 향상을 이룩할 수 없다고 과소평가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러한 예상은 오판이었으며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대한민국 최첨단 반도체 기술력을 통해 차내대 질화갈륨 소자의 독립이 이루어지면서 KF-21 전투기에 들어갈 국산 레이더 소재가 한층 더 강해졌습니다. 특히 한국산 전력 증폭 소자는 기존 A사 레이더에 들어갔던 9버전의 질화갈륨 소자보다 260% 높은 효율로 더욱 강력한 고출력을 내게 하는 특성을 갖춘 6세대급 A사 레이더 반도체 부품입니다. 이미 고출력, 증폭기 소자로 적합한 1세대 질화갈륨은 구형 갈륨 비소 소자 대비 10배에 달하는 높은 출력과 우수한 신호 변환 효율을 확보했는데요. 2023년 한국이 개발한 6세대급 질화갈륨은 1세대급 질화갈륨 대비 260% 이상의 효율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은 갈륨 비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격차 수준의 뛰어난 레이더 기술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영상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